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강림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드 교사 유원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께서는 미디어 교육의 의미와 미디어 교육의 현황, 그리고 수업에서의 미디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감염병 상황으로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교육을 넘어서서 실시간 화상 등 원격 수업이 자리 잡았고, 아이들은 유튜브를 매일 보며 학습에서도 미디어와 만나고 있습니다. 정보 탐색을 위한 사이트 활용 변화와 관련된 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연구에서는 한 해 동안 정보 탐색을 위해 활용하는 SNS, 유튜브, 포털 사이트 등의 변화에서 유튜브의 증가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은 일상적으로 미디어를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스로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공간에 업로드하여 소통하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아이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장의 규모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최근 거의 2배에 가까운 시장 규모의 확장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는 교육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장 피아제는 인지 발달론 이론으로 유명합니다. 피아제는 한 사람의 아동기가 사람의 발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그가 주장한 인간의 인지 발달 단계는 4단계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그중 초등학생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됩니다. 6살에서 11살에 해당되는 구체적 조작기는 구체적인 문제나 쉽게 상상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능력이 증가합니다. 이에 초등학교에서 교육에서 직관적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에서 주로 활용되는 미디어의 특성상 미디어를 통해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중고등학생의 형식적 조작기에서도 미디어를 보다 나아가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미디어는 무엇일까요? 미디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는 어떤 정보를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 매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으로 소통하기보다 간접적인 소통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미디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지 않고 재구성하거나
간접적으로 소통되도록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세상을 보는 선택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분류로 미디어의 유형을 제시한 연구에서는 매체 개발 연구 영역을 기초로 인쇄 매체, 방송 및 영화 매체, 컴퓨터 매체,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통합 매체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하위 분야로 인터넷과 웹의 활용, 원격 교육과 사이버 교육, 이러닝, M러닝, U러닝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서는 신문, 잡지, 도서와 같은 인쇄 매체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TV, 영화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1996년부터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2000년대 초까지 방송과 컴퓨터 매체가 주로 연구되었고 2003년 이후에는 연구의 중심이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통합된 매체로 옮겨가면서 이러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무선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첨단 매체에 대한 교육적 활용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5G 네트워크,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환경을 구현하고 현실처럼 인지할 수 있는 미디어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디지털로 구현한 가상의 환경에서 사용자가 현실처럼 인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주는 기술입니다. 이에 교육에서는 여러 미디어와 관련된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에 활용하는 교육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 활동과 관련된 교육으로 크게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후속 강의에서는 다양한 ICT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교실 수업에서 미디어를 생산하는 내용을 보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교육은 어떤 흐름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을까요? 종전에는 미디어의 경우 단순히 촬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영상 편집을 위해서 고가의 장비가 별도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것은 장비가 갖추어진 제한된 사람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PC가 개발되고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활용한 미디어 편집이 확산되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에 영상 편집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개인이 영상을 편집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하고 컴퓨터로 옮겨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발표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인 파워포인트에서도 간단하게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영상 편집 전문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한 발표 자료를 동영상으로 변환하여 저장하거나 동영상의 길이를 조절하고 앞뒤 순서, 합치기 등 간단한 수정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무비 메이커는 윈도우 컴퓨터에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막, 컷 편집 등 간단한 편집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의 기본 프로그램으로서 별도 설치가 필요 없이 간편하게 간단한 편집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윈도우가 업데이트되며 지금은 지원이 끊겨서 사용할 수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어도비사에서 제작한 동영상 편집용 프로그램입니다.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편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숙달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며 유료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애플의 맥 컴퓨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파이널 컷이 있습니다. 이 또한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편집할 수 있고 익히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지만 마찬가지로 설치 및 활용을 위해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모바일 장치를 활용한 영상 편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간단하고 직관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누구나 쉽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기로 촬영하고 그 기기에서 바로 편집하고 올릴 수 있어서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를 활용한 동영상 편집 또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상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올려서 간단한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키네마스터, 퀵, 블로우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는 주요 편집 기능을 몇 번의 터치만으로 구현해주는 직관적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다음으로 퀵은 액션캠 제조사인 고프로사에서 제작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편집하기를 원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효과를 적용을 해서 멋진 영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블로는 내장된 무료 효과음과 여러 가지 전환 효과 등을 간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편집 또한 간단하게 몇 번의 터치만으로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교실 수업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미디어의 수업 활용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예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과학 시간입니다. 과학 실험 시 학생들은 실험 결과를 기록하기 위해 일일이 실험 일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기록을 하다가도
지나간 장면이 기억나지 않거나 기록을 하지 못해서 재실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편집해서 남겨둔다면 더욱 생생한 실험 일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험이 아니라도 달의 위상 변화나 별똥별을 관찰하거나 곤충을 관찰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일지 기록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편집한다면 더욱 생생한 관찰 일지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공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악기 연주 장면이나 연극 장면을 촬영을 해서 생생한 학습 포트폴리오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평가에서 영상을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학습 포트폴리오로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다양한 수업 활용과 관련된 내용은 차후 강의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OX 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인 미디어 시장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만의 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1인 미디어 시장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키네마스터는 모바일에서 활용 가능한 영상 편집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만의 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바일에서 활용 가능한 영상 편집 애플리케이션으로 키네마스터, 퀵, 블로 등이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디어는 간접적인 의사소통보다 대면 의사소통에서 보다 사용됩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최근 들어 비대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미디어 시장은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이처럼 미디어는 대면 의사소통보다 간접적인 의사소통에서 보다 사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강의에서는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서 미디어 교육의 의미, 미디어 교육의 흐름, 그리고 교실에서의 미디어 활용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